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제 나올 지표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성장주로 넘어오는 수급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성장주 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 전환이 있는 것일지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뭐 저 PBR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기관과 외인의 전유물로 놔두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분명히 이제 개인 주주분들도 또 개인 투심들도 일정 부분 관계 있을 겁니다. 자동차로도 갔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총선 이후에도 가겠느냐, 이런 평들이 좀 있어서 개인 투심들이 다시 어찌됐건 성장주로 좀 넘어온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지수가 좀 찍어 눌러줄 때마다 자, 업종 차트 좀 모습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모습인데 음봉 뜰 때마다 성장주가 더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물론 엔비디아도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뭐 계속 2, 3일 내내 뭐 말씀드렸고 지난주 실적부터 보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차지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차트 모습인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600선, 2550선까지 더 찍어 눌러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지금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2700선 바로 뽑아 올리면 저희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확실하게 매도 갈 때 2, 3일 동안 그냥 팍팍 찍어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기간 행보로 좀 가게 되면 사실은 힘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단기 급등세 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못 가는. 결국은 올라갈 상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음봉 뜨니까 성장주로 이제 수급이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상단이 막힐 것이냐 뚫릴 것이냐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측정이 늘 틀리다 보니까 내 계획상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일단 타당성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물 차트 모습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에 한 9% 정도 올랐던데 지금 10%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가이던스를 상회했으니까 이 주가가 이제 조정은 갈 겁니다. 저는 조정은 간다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뭐 상승은 좀 랠리 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 갭이 결국은 메꿔지면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550불에서 700불 사이 저는 기간 행보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단기간 상승 랠리가 가봤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지금 갭으로 뛰어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제 현물 시장이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현물 시장이 갭을 만약에 아래로 메꾼다면 상당히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이 아닌 이제 조정이겠죠. 그리고 나서 기간 행보가고 올해도 지금 뭐 작년 대비 지금 3배 넘어가는 실적군이었기 때문에 연말에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기간 행보로 갔다가 응축시켜서 엔비디아 넘어갈 때 반도체도 썸머랠리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은 좀 단기 랠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스페셜 원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결국은 미국이 이제 성장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끌고 호실적으로 검증을 해놓으면서 수급기가 좀 넘어져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아침에 국내 증시 우리 HBM은 뭐 반응을 할 것이다 어제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반응도를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장 시작하고 나서는 별로였어요. 지금 한 10시 좀 11시 가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코스피로 넘어와서 제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그 선물지수 모습은 다 말씀드렸고 크게 보지 마라 정리를 해드렸는데 뽑아 올리면
단기로 차익 실현 가셔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2700선 넘어가지고 바로 뽑아 올리면 지금부터 이제 2750, 2800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10%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오늘 하이닉스는 움직입니다만은 좀 불가능하죠. 결국은 단기로만 좀 2, 3일 가겠구나. 뭐 다음 주 정도까지. 만약에 찍어 눌러주면 어제 이어서 기회가 온다. 다 해드렸어요. 어제 영상 좀 보시고 2600선 가면 매수 권역, 2550선 적극 매수. 살 때 성장주 사라. 그리고 포진시키는 거.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다 좋은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들. 이쪽으로 우리가 포진을 시킨다면 결국은 2월 좀 지나고 금리 인하가 좀 미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4월 오후에 반도체 랠리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점차 빛이 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가 또 키포인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장 보실 이 세 가지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도주 어제 이어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세 가지 핵심 섹터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엔비디아가 말해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정말 AI 반도체는 정말 주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어봐야 될지 전략들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이제 계속 이제 제가 한낱 개인일 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단지 이제 계속적으로 AI 개화 시대, 작년부터 올해 이제 확장의 시대다, 설파를 좀 하고 있고, 우리 버블닷컴 시대와 다르다. 3년만 지나면 집에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제 40대 중반, 50대 분들 기억나실 텐데, 소머즈. 이런 시대가 정말 올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를 밀길 잘했구나.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게 돼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확인을 해주니까, 저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에 같이 받쳐주는 형태인 거죠. 이것도 근데, 앞으로 2차전지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 이것은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게 타당하고요. 단지 지금은 작년 대비 3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너무 수요가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면 어제 이제 하이닉스 차트 모습인데 좀 보시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5만 원이 굴뚝라인이다. 이 시간에 추천도 했고 인터뷰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도 제시를 했는데 저는 무난하게 말씀드렸죠. 15만원 돌파해서 16만원 갈 것이다. 16만원 돌파하면 17만원 후반대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분기 도달할지 2분기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모습인데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했죠? 요즘 이게 트렌드입니다. 갭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매물대가 15만원이 너무 굴뚝 라인이니까 조금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더니 14만원대도 갭으로 띄워서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15만원 돌파할 때도 지금 갭으로 띄웠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편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슬슬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비중이 계속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걸로 안 하고 계속 우리 스페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비중이 30%다, 20%다 하이닉스니까 그러면 내가 반은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딱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5만원 밑으로 갭을 메꾸면서 내려오면 하이닉스는 주가 뻗기 힘들고요. 단기간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현물 시장이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지금 프리마켓이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뽑아 올려주면 내일 하이닉스는 또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때 이제 분할 매도로 착착착 하면서 수익을 챙겨서 반은 놔두고 그러면 내가 수익 챙기고 반 내려오면 다시 또 잡겠다.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의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다. 본인과 또 다른 전문가의 생각을 비교해서 기간 설정을 해놓고 연말이다 내년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종목을 지엽적으로 바텀으로 쪼개보면 일단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직관 요소가 HBM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우호적인 기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HBM 직관종 종목들이 오늘 한미는
뭐 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모습인데 어제 이제 고수 프로 영역이다 뭐 이런 말도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5.8% 올라갑니다. 근데 기존의 한미는 좀 뽑아 올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한가로 직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이제 고수 프로 영역인데 오늘 PSK 홀딩스 같은 거 좋습니다. 디스컴 장비 쪽이죠. 한미 반도체는 본딩 장비. 그러니까 본딩 장비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버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도 있고.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덜 갔기 때문에 35,000원대 좀 주가 기간 행보로 가주면서 오늘 솟아오른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HBM들 후발주자들도 반응하고 있느냐? 반응했습니다. 제가 그 주말에 지난주 일요일이죠. 이 공개방송하면서 2차 전지는 화요일 날 승부가 날 것 같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오면 수요일 목요일부터 AI부터 반도체가 수급 키 맞추기로 갈 거다. 이렇게 제가 해드렸거든. 일요일 날 공개방송인데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HBM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단기 시세 분출될 건데, 오늘 지금 시세가 지금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하이닉스가 꼬꾸라지면 아마 HBM 종목들도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미, 이오, 뭐 PSK 홀딩스, 좀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HPS 비트웹에서 뭐 제우스, K시텍, 정말 이렇게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단기 시대 분출 후에 개입이 메꿔지는지 안 메꿔지는지가 포인트고 정말 제가 지금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가는데 이 개별 종목군으로 갈 때 오늘 다른 데도 좀 AI부터 반도체까지 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옵니다만은 추가 상승 여력으로 갈 것인지는 하이닉스로 판단을 해라 정리를 해드리고요. 주식은 늘 변함없습니다. 대장주로 하셔도 되고 후발주자로 해도 되는데 대장주를 하든 안 하든 방향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추적 관찰해가지고 핵심은 뭐냐? 눌러주면 매수해야 되는 섹터는 어디다? 반도체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바텀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로모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어제 관심주였죠. 네페스 아크. 오늘 시가 출발을 제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관심주로만 들었는데 오늘 시가가 상당히 높은 데서 출발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뭐 레페사크, 에이징랜드, 뭐 시그니틱스, MUF 뭐 이렇게 지금 주가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구도가 뭐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처럼 형성될 것이냐 주도군 쪽에 뭐 HBM 쪽이 좀 나을 것이냐 아니면 증착 뭐 미세화 회로 패턴 이쪽이 나을 것이냐 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형태 뭐 시그네틱스, 에이징랜드는 사실은 결이 TSMC 결이고요. 그리고 네페스 아크도 사실은 미국 법인 철수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군 쪽은 아니고요. 유로모픽이 그리고 MPU를 넘어선 기술력은 아니고 접목시켜보면 수율이라든지 성능 테스트라든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이 구도는 예전에 CXL 코리아 서키트 네오센 같은 구도 형성인데 그거보다 못할 공산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HBM 안간 종목들 반도체 뭐 증착 노광 시각 뭘 해도 좋다 본인이 선정만 하시면 되고요. 확신만 가지시면 됩니다. 요즘에 좀 EUV는 못 가는 쪽이긴 한데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차라리 가보자. 오늘 쉽니다.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유진도 크게 안 갔고요. 주성 뭐 조금 갑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변곡 안착이 안 했으니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런 의견들까지 함께 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가온칩스 같이 AGI 모멘텀도 있고 뭐 AI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좀 동시에 묶이고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럼 모멘텀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온칩스에서 전화 오면 우리 담당 PD님이 배성찬 PD님인데 담당하실 것 같고요.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실적 기반 종목은 맞는데요. 사실은 아직 인력이라든지 DSP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곧 캐파라고 보는 쪽인데, 엔지니어가 좀 부족한 실적이고요. 단지 이제 고객님들을 국내 팬리스 업체들을 많이 두고 있는 실정이고, 해외는 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 DSP 결을 좀 보게 되면 가원, 에이징랜드, 코아시아, AD 중에서는
시세 분출은 강원칩스가 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단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데요.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몰려가는 모습인데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의 길이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선정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미세와 선동공정 쪽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관 요소로 봤을 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뭐 CXL, 유로모픽 이런 기술력 부각이나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지금 트렌드는 시세 분출도 되는 쪽이거든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멘텀의 길이가 결국은 어디가 좀 기냐. 직관 요소로 봤을 때 섹터 안에서도 쪼갰을 때 IP도 있고 뭐 DSP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관 요소 뭐 CXL, 유로모픽 이런 거보다는 바텀으로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잘 모르는 데 가는 거고요. 저는 DSP 쪽은 시세가 쉽게 죽지는 않는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어찌됐건 HBM의 큰 틀에서 D램이니까 미세와 선단공정, 증착이나 시각 쪽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CXL 이런 거 부각됐을 때 그건 바텀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DSP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꾸준한 수급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지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가 좀 가면서 요즘에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순환매가 그래서 더딘데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가야 되고 제약바이오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모습인데요. 종목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ADC 뭐 계속 물어보십니다. 제가 잘 설명 안 드리는데 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토마토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거. 근데 뭐 키트로다 SC 제형에 관해서는 올해 한 해 내내 내년까지 좋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지난번에 눌러줬을 때가 좀 기회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금리 인하가 계속 이제 연기되는 좀 기류입니다. 그런 이제 매크로 변수나 뭐 대외 변수에 대한 딥한 과정, 연동 관계는 뭐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이 금리 인하가 되는데도 투심이 우호적이고 종목별로 수급이 계속 유입돼요. 주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는 무난하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낙수 효과는 뭐 아직 내지는 뭐 초입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삼바셀트리온, 신약, 리보세나님, 뭐 SK바이오팜, 비만, 한미약품, 자가면역, 뭐 한올 있고 또 ADC, 알테오전, 레고캠 바이오는 좀 보시죠. 중요한 쪽이고 많이 제가 좀 추천을 드려서 레고캠 오늘 나쁘지 않은 또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은 보게 되면 이미 투자 인식이 상당히 좋은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레고캠 바이오 6%대 올라가고요. 적응증 확대가 있고 전반기 임상실험이 이제 있는 오늘 한올도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3만원대부터 꾸준하게 올라왔고 더 갈 것 같고요. 오늘 뭐 조금 사이드 쪽으로 보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와가지고 대신해서 좀 올라온 모습이죠. 이제 위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뚫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 종목들은 계속 좀 알려져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추세는 조금 더 우상향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포트에 편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실적 찾아 떠나는 수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어제 이어서 이제 뭐 도전제 쪽, 2차 전지 장비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오는 구도인 것 같다 설명을 드렸고 저야 뭐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겠지만 셀을 좀 모아가고 있고 벌써 우리 좀 스페셜 원 시간에 11%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뭐 작년부터 계속 좀 밀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안 알아주셔서 좀 섭섭하긴 한데 김민준 하면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계속 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도 저는 뭐 변함없이 내년까지 2차 전지 장비를 좀 주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나노 신소재가 좀 갔어요. 그 가는 이유에 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퍼포먼스 첫 번째 좀 가벼워야 되겠죠. 종목들이.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두 번째 노이즈가 좀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3, 4분기 실적들이 우호적으로 나온 쪽이 있었는데, 뭐 어제 제이오 같은 경우는 3분기 호 실적, 나노신소재는 4분기 호 실적, 어제 리포트 나왔고, 사실 목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2차 전지 장비 쪽에 가게 되면 뭐 최근에 호실적 쓴 종목들 많습니다. 윤성도 잘 썼고요. CIS도 잘 썼고, PNT는 아마 1분기 실적 괜찮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막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나노 신소재 모습인데,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엔캔 같은 전에 구도가 설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뽑아 올리니까 저희가 막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눌림목을 주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양봉 윗꼬리로 마감되면, 그래도 높은 확률로 조정을 좀 주겠다는 거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는 뭐 가격 조정보다는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간 조정이 좀 낫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는 게 좀 나은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회가 눌림목에서 조금씩 오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2차 전지 장비 쪽도 좀 보게 되면 뭐 어제 PNT 이제 2차 목표가도 드렸지만 옆으로 이제 이거는 좀 기간 행보로 갑니다. PNT, M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나노신소재가 M 플러스 같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 훈련,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속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좀 잘못된 게 기술적 접근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교과서에도 없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제 기회가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답은 나와 있는 쪽이고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접근 포인트가 2차 전지가 뭐 늘 성장주의 한 축이고 규모의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력 있고 뭐 셀부터 수십 개월까지 딱 내려오는 구도를 보면 그런 종목들이 더 가야 되죠. 속된 말로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이 더 가야 되는데 그건 주식의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건 시장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캔 같은 종목들이 갔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펀더멘탈이나 전방산업이 소나기가 내리지만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단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상단은 뭐 시장에 알려져 있는 홀딩스나 에코프로나 피처엠이나 BM이나 올라갈 겁니다만은 제한적일 거예요. 저는 셀도 올해는 상단 막힌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적어도 내년까지 하시라 말씀드리고 접근할 때 전방산업 보지 마시고요. 좀 기술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접근 포인트를 찾는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률 게임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차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의견까지 오늘 세 가지 주도 섹터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넘어가 보기 전에 이전에 주셨던 종목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디어유가 시세가 좀 붙으면서 거의 목표가 바로 직전까지 왔거든요, 전문가님. 약간 이유도 좀 궁금한 것 같고 디어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실적 덕분일까요? 네, 뭐 변화함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 좀 좋게 보는 게요. 그때하고 뷰가 똑같습니다. 영업이익률 40% 찾기는 결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떤 전문가나 애널리스트한테 갖다 줘도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다 털어도 영업이익률 40%짜리가 일단 찾기 쉽지 않고, 분석은 이제 엔터로 같이 엮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타버스 쪽까지 엮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가대낙폭으로 갔던 이런 모습은 사실은 뭐 물량 털기일 수도 있고요. 그때 있었던 저 PBR 주가 부각되면서 성장주가 좀 휘청했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상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다 괜찮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뭐 진득하게 좀 가져가 보셔라 정리해드리고 저는 스타일 자체가 단타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쪽이 아닙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많이 하려면 그만큼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쌓고 나서 해야 된다는 쪽이고 저는 좀 선취를 해서 좀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시장의 격언들을 분할 매도하는 스타일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디오에 대한 뷰는 예전과 동일하게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도달할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디어유 다음번에 혹시 목표가 도달한다면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MC넥스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MC넥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오를 수 있을까요? 포인트를 어떻게 보실까요? 포인트는 뭐 찾다 고생 좀 했습니다.
사실은 관심주 준비하는 게 목표가를 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라도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변수가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과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분석을 할 때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보면 전문가예요.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가 일반인들이 다 완벽하십니다. 남 이야기는 경청을 하되 듣지는 마시고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매크로 변수가 발생될 수 있고 지수가 2700에서 공방정,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과대 낙폭권에서 골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단지 속도는 붙지 않을 겁니다. 지금 MC넥스는 다시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3만원대 매물대도 좀 많고, 근데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뭐 주봉 모습으로 보게 되면 기간 행보로 잘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고수분들은 바로 아실 거고, 이제 매물대 소화는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과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격 경쟁력이 고수로 갈 때 이런 고뇌들이 많이 생겨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 분석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운치 기삼으로. 주식시장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만들어 가려면 답이 안 나오는 쪽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반인인데 일반인의 소셜 포지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까지 뭘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장의 모멘텀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주식에 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과대 낙폭권의 접근 포인트로 잡았고,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올해 좀 회복될 것 같고, MC넥스는 심플합니다. 모바일 수요 좀 회복돼야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타면 잘 나가니까 좀 회복될 것 같고, 전장이 좀 지금 주춤하죠. 전장이 성장이 좀 관건이다까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29,400원 제시하고 손절가 아주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MC넥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목표가 29,400원, 손절가 조금 짧게 24,000원으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HBM과 관련돼서 또 관련된 강의해 주신다고요? 네,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앵커님. 그냥 공개방송 하는데요. 저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많이 좋아하고, 다들 오시는 분들이 젠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HBM,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이제 HBM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닐링도 있고, 본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레이도 있고요. 디스컴도 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포인트가 있을지 서로 교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해서, 김유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2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반도체에 대한 향방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좀 가게 될지 구체적인 전략들 궁금하신 분은요. 오늘 8시에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